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오늘은 롯데 1차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살펴본 적이 한번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시간이 지난 만큼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야구는 물론 이 아마야구 일정도 영향을 받아서 전국 대회들이 조금씩 뒤로 밀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1차 지명일도 예년 같았으면은 6월 말 7월 초에 열리던 것이 올해는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지명은 팬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아마야구 전문 잡지인 베이스볼 코리아에서 선정한 2020년 유망주 30인을 참고했습니다. 아마야구 선수들을 주로 촬영하시는 사다드님의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차 지명은 아시다시피 순서와 상관없이 각 팀의 연고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팀당 한 명씩 지명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을 공동 연고로 두고 있는 두산, LG, 키움 이 세 팀만 순번을 정해서 1차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1차 지명을 중복해서 할 수 없게끔 금지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존의 1차 지명 방식이 올해부터 전년도 8위부터 10위였던 팀의 경우 1차 지명을 연고지 내 선수가 아니더라도 전국 단위의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전년도 하위 세 팀이 만일 연고지 내에서 1차 지명을 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 먼저 다른 팀들의 1차 지명이 끝난 이후에 연고지 외 지역 선수들에 대해서 지명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지명 순서가 작년 10위를 한 롯데, 그 다음에 9위를 한 한화, 8위를 한 삼성 순으로 지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지명 원래 순번이 없는데 이 세 팀에 한해서만 롯데, 한화, 삼성의 순번으로 1차 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지 이번 1차 지명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었고 드디어 본론입니다. 주요 선수들을 한번 보시죠. 이번 신인 지명에서 최대어로 평가받는 장재영이 미국이 아닌 국내 잔류를 선택하면서 키움의 1차 지명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욱이죠.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제2의 류현진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소속팀이 강릉고라서 원래는 대구, 경북, 강원, 영동을 영어권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의 1차 지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원 북중에서 강릉고로 진학한 케이스라서 1차 지명 대상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지명이 아닌 2차 지명으로 나오게 되는 선수거든요. 롯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게 2차 지명의 가장 높은 순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롯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롯진욱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 다음으로 표를 차례대로 보시면 대부분이 연고 지역에서 무난하게 1차 지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롯데의 경우 1차 지명의 결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년과 같은 경우였다고 하면 롯데는 두말할 것 없이 연고지 내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부산고 출신의 정민규를 선택했을 텐데요. 연고지 외 지명이 가능하면서 정민규가 아닌 나승엽이라는 선수가 롯데 레이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의 장단점과 팀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롯데는 상당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나승엽이 왜 롯데 지명 순위에 등장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재영이 키움의 1차 지명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같은 덕수고 출신인 나승엽이 1차 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승엽은 서울권 팀들이 군침만 흘리고 지명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롯데 1차 지명 후보 선수들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일단은 정민규, 나승엽은 기본이고요. 투수 쪽으로는 개성고의 이병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명의 성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민규가 가장 돋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기록 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수들의 포텐, 성실성 이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롯데의 팀 상황이에요. 팀에서 정말 이 선수가 필요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 겁니다. 가장 먼저 이병준을 보죠. 이병준의 경우 3쿼터 유형으로 던지는 투수고 기본적으로 우투수입니다. 근데 이제 볼은 빠른데 제구가 아직 잡히지 않는 유형으로 팀 내 이런 유형의 투수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병준은 1차 지명 후보에서 제일 먼저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역시나 나승엽과 정민규인데요. 지금 롯데 타자들 중에서 25살 이하 선수들을 모아놨습니다. 팬들에게 인지도가 나름 있는 선수들인데요. 이 표를 보면 롯데의 팀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좌타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유격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가 있나요? 예,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는 선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나승엽이죠. 팀 내 좌타자가 부족한데 나승엽은 좌타 내야수기 때문입니다. 정민규는 올해 유격수를 본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3루수로 분류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격수라는 조건에는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제가 생각했을 때 나승엽이 롯데의 1차 지명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민규는 3루수로 구분이 된다고 하면 팀 내 이미 한동희, 김민수 등 3루 자원이 많다는 것 때문에 팀 내에서는 선뜻 선택하기가 힘들고, 유격수 수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격수로 지명을 하기에도 그리 딱 내키는 카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정민규 선수에 대한 제가 무슨 어떤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성민규 단장이 지금까지 다소 이러저러한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과감한 선택을 했지만 신인 지명에 관해서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승엽을 선택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